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겨울에 이어 전국에 또 한 번 조류 인플루엔자 AI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부산 등 6개 농가에서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내일부터 살아있는 달걀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첫 소식 김성민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지역은 모두 5곳입니다. 지난 2일 제주의 토종 땅 농가에서 AI 양성 반응을 처음 확인한 뒤 농림축산식품부가 역학 조사에 나섰는데 전북 군산의 한 오골계 농가에서 AI가 본격 확산됐습니다. 문제가 된 군산의 농장에선 제주의 1000마리, 부산의 650마리를 비롯해 파주와 경남 양산 등지에 오골계를 팔았고 이 지역 6개 농가에서 모두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오골계와 함께 키우던 닭과 오리까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병원성이 맞는지 최종 결과는 내일 공개됩니다. 원래 40에서 45일 만에 나가야 되는데 좀 어리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 1일 평시 수준으로 낮췄던 AI 위기 경보를 사흘 만에 다시 경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긴급 방역 조치와 함께 AI 발생 지역의 농가 20곳에서 오골계와 닭, 오리 등 3만 10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군산에서 오골계를 구입해간 소규모 농가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추운 날씨에 발생했는데 지금은 거의 6월 달에도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중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내일부터는 전국 200여 개 전통 시장과 가등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의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한 달 전에 이미 예견됐다는 겁니다. 전북 군산의 한 오골계 농장에서 지난달 초부터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전국에 팔아치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전북 군산의 종계 농장은 정읍의 한 농장에 오골계 150마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30마리가 폐사했고 항해를 받은 군산의 농장주는 8일 만에 나머지 120마리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오골계 집단 폐사 사실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도로 물려내라. 그래서 팔았던 걸 회수해오는 병든 닭 오골계를 반환받은 게 이 농장에 유입된 원인으로 보고 있고. 병든 오골계를 회수한 뒤 이 농장에서는 오골계 2,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에는 폐사 사실을 계속 알리지 않은 채 전국 곳곳에 오골계 2,000마리를 판매했습니다. 현재 AI 발생이 확인된 제주와 경기도 파주, 경남 양산 등은 모두 군산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이후에 오골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축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전국 각지에 오골계를 2,000여수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최초 집단 폐사가 발생한 뒤 즉시 신고가 이뤄져 방역 조치만 취해졌어도 AI의 전국적인 발생은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군산에서 오골계 병아리를 들여온 제주도의 농장에서도 집단 폐사가 발생했지만 역시 방역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류 폐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AI뿐 아니라 가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물을 대는 소양강 댐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송양환 기자입니다. 소양강 댐의 상류 지역, 혹독한 가뭄에 물줄기는 말라버렸고 소양호의 흙바닥이 허옇게 드러났습니다. 메마른 강바닥은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 댐의 저수율은 불과 40%, 지난해보다 13%포인트나 낮고 한 달 전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기, 충청 등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가뭄 피해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생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농부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극심한 물 부족에 농업용수를 일주일에 이틀만 공급하는 제한급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틀 내려봐야 한 몇 집 물 대고 나주로는 물 내려올 같지도 않아요, 지금 봐서는. 남부지방에선 밭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기 없이 푸석푸석한 밭에서 양파와 마늘은 손 쓸 틈 없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추 다 할 것 없이 밭에 다 시들고 있습니다. 지금 파 들어가서 물 안 주면 안 될 단계에 있습니다.
전남의 섬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 빨래는 엄두도 못 내고 주민들이 마실 물도 없어 배로 물을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 국민안전처는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124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가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가뭄 피해 지원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가뭄은 산불 위험도 키우죠. 불이 잘 붙고 진화는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만 전국에서 5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위로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삼성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등산객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해 긴급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 헬기 6대와 소방차 13대가 동원됐고 불길은 30분 만에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목 등 15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화재 직후 재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등산객과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정오쯤 경북 성주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성주군 등은 헬기 11대와 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5시 반쯤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서울 수락산에서 또다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은 수락산 5분 능선 귀인봉 인근 산림 3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하루만 전국에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이처럼 가뭄이 심각해진 건 한동안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도 강수량이 많지 않아 장마철까지는 가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원 104mm, 충북 103mm였습니다. 남부지방도 경북 119mm, 전남 114mm로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40에서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 대비 29%에 불과한 28.5mm로 기상관측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적은 건 그동안 비구름을 머금은 저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와 거리가 먼 북쪽 지역에서 움직였고 한반도에는 직사광선으로 되어진 따뜻한 공기가 머무르며 소나기도 제대로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인 중국 남부 등에서 비슷한 이유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과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가뭄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일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현재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소득 감소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을 통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이 최하위, 차상위 계층을 위한 처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소득 분배가 크게 나빠져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진위 계수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소득 하위 20%가 100만 원을 쓸 때 상위 20%는 545만 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도 커졌다는 겁니다. 장 실장은 실업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는 지금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책임 회피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에 가까운 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방치할 수가 없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대선 당시 각 당의 공통 공약을 추경안에 반영하고
민원성 지역 사업은 배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예산 단 1원이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 통과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사청문회까지 앞두고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박세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일자리 마련과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며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고 따지되 위기에 놓인 민생에 희망이 될 수 있는 협치 예산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드립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재정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경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재정에 큰 부담만 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2라운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은 오는 7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희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소수 의견을 낸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대한민국 최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공직 부적격으로 점찍은 상태여서 추경 처리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파열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전국을 관망하면서 보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미국에서 귀국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는 정치 재개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홍 전 후보는 당을 추스르고 지지자들의 결속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업재해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장해 등급을 판정받는데요. 뒷돈을 받고 장해 등급을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최근 검찰은 공단 직원 50살 백모 씨의 책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컴퓨터하고 휴대폰 정도만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백 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산재 근로자들의 장해 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 백 씨가 브로커들에게 2천만 원을 받고 근로자 8명의 장해 등급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또 다른 지사에서 일하던 박모 씨도 지난 2009년부터 7년 동안 뒷돈을 받고 산업재해 환자들의 장해 등급을 올려주다 구속됐습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된 장해 등급은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재지정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 브로커들이 위험한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년간 자체적으로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는 1,300여 건으로 낭비된 예산도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공단 직원과 산재지정병원 관계자 사이에 짬짬이 정황이 의심된다며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런던 중심가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석 달 동안 영국에서 일어난 세 번째 테러입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3일 밤 10시쯤 런던 브릿지에서 시속 80km로 달리던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A lot of loud noises, and then people, running, screaming, and then the police sirens came in. 승합차는 600m 떨어진 버러마켓에서 멈췄고 차에서 내린 남성들은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Too many people coming to Vladimir from everywhere, running. 모두 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고 테러범 3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hen this is for Allah, and they run up, they stab this girl. I don't know how many times, 10 times, maybe 15 times. 테러의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 현장 주변 지하철역과 반경 500m 이내 도로는 모두 봉쇄됐습니다. And there are many officers on scene as we need still to carry out a thorough search of the area. 이번 테러는 웨스트민스터 차량 흉기 테러가 발생한 지 2달 반, 맨체스터 공연장 자살 폭탄 테러 이후 12일 만입니다. 석 달 만에 3건의 테러가 잇따르면서 영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정치권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조기 총선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파리 기후협정 탈퇴 선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게이트의 핵심 증인인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된 이번 주가 트럼프에겐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반대 시위가 워싱턴 DC와 뉴욕, LA 등 44개 주 15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미래를 포기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비밀 접촉하고 미 대선에 개입하도록 했는지 특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ussian investigation of the president's tax returns, climate change. I mean, daily there's a new crisis. 러시아 스캔들을 풍자한 모스크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고속도로 간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트럼프 지지 집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He's in for jobs, jobs, jobs. He's in to protect this country. He's got out of the Paris Agreement, which I agree with 100%. 자신에 대한 찬반 집회로 미 전역이 분열됐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려다 해임된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의 증언을 막기 위해 기밀 유지 특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백악관은 특권 사용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